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주놀은 미국 주식 전문 스텝진으로 구성된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가는 주식 채널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주린이에서부터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와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아마존에 대한 영상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제가 스토리텔링 식으로 주절주절 떠든 내용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고요. 이 영상의 마지막 끝에는 직접 얼바인에서 오픈한 아마존 프레쉬 취재 영상도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미국 주식 종목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주식 종목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아마존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오늘 이 영상은 지난 미주놀에서 아마존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마존 영상에 대한 마지막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의 끝에는 얼마 전에 저희 얼바인에 오픈한 아마존 프레쉬 그 마켓을 제가 직접 가서 촬영한 영상을 함께 애드했으니까 즐겁게 보시면서 우리가 왜 아마존 주식을 사야 되는가, 더불어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깨도 아마존을 따라갈 수 없는 한국의 쿠팡을 좀 저격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아마존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개미 투자가들, 특별히 주린이들이 지금부터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큰 그림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큰 그림, 빅 픽처.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말은 주식 투자를 하는 주린이들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시야가 너무 좁고 디테일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는 귀납적 방법이다 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연역적 접근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아마존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흔히 우리는 아마존 하면은 아마존에서 물건 사고, 그냥 나 아마존 프라임 멤버야, 그래서 그냥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그래서 아마존은 내가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좀 돈을 버는 회사로 언뜻 이해를 하시는데, 이거는 아마존의 정말 겉모습만 살짝 아는 거예요. 자, 저 보이시면, 자, 보세요. 아마존의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 맞습니다. 아마존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쇼핑몰을 통한 수익 구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멤버십, 1년에 100불 이상 되는 프라임 멤버십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third party seller라고 있죠. 그쵸, 직접 자기네들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셀러한테 또 3자 셀러를 통해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존의 수익 구조를 무시 못하는, 또 아마존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회사인지, 돈 되는 것은 연구, 투자, 그 R&D죠. 연구하고 투자하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와 경쟁하듯이 지금 우주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거 알죠? 가장 지금 아마존이 정말 뛰어난 회사다라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AWS, 그렇죠. 아마존 클라우드, 웹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 이미 2015년, 2016년 7.9, 12.2 빌리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 점점점 저게 커지고 있는데, 당장은 이 AW, 즉 아마존 웹 기반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마존 전체 매출 비중의 10%밖에는 안 돼요. 10% 조금 넘는군요. 작년 기준이 10%였으니까. 하지만 그 이익, 그러니까 그로서리는 10%지만 넷 인컴으로 봤을 때는 이미 70% 이상을 차지한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하나 팔게 되면 내가 들여오는 가격이 있고 파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넷 마진이 정해져 있는데, 정말 저 아마존의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파는 대로 다 먹는 구조죠. 이걸 조금 이해하기 이제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SK텔레콤 있죠. SK텔레콤 통신사가, 한국이 대표적인 통신사가 몇 개 있잖아요. SK, 뭐 LG텔레콤, 그 다음에 KT. 근데 여러분 초창기에 90년대 그 초반에 한국에서 이동통신이 시작이 될 때는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통신사들이 있었어요. 신세계통신, 뭐 무슨 통신, 012, 017, 뭐 019. 그러다 다 통합이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잘 터졌던 게 011이었어요. 어디든 터진다. 스피드 011. 그렇죠. 기억나시죠? 애니콜, 삼성 전화기 함께 연결이 돼서. 근데 그 SK가 어디였냐면, 그렇죠. 선경이 있어, 선경. 선경의 그 이니셜이 SK거든요. 선경. 기억나십니까? 선경 스마트. 선경. 그 카세트 테이프 하는 회사. 옛날에 그 일요일 아침에 늘 차인태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장학교실이 그 성경에서 늘 후원하는, 스폰서하는 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굉장히 조그만 회사였는데 그 SK가 어떻게 컸죠?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과 사위가 되게 됩니다. 그 노소영, 지금 이혼을 했죠. 최태원 회장하고. 사위가 되면서 그야말로 노태우 정부 시절에 파격적으로 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동통신을 안겨주죠. SK. 그러면서 SK 선경이, 선경 스마트 자전거였나요? 아무튼 선경 카세트 테이프 하는 조그만 회사가 바로 저렇게 통신사로 거듭나면서 지금은 한국의 재벌이 되게 되었죠. 재벌이.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정말 전파, 이 엄청난 전파. 돈 주는 대로 다 먹는 것. 근데 지금 아마존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정말 앞으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이미 애플의 클라우드보다도 훨씬 더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돈 되는 회사들은, 기업들은 무엇이 앞으로 수익 창출을 만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알리바바도 그렇고요, 지금 저 클라우드 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쿠팡 저격. 쿠팡, 한국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아시죠? 쿠팡은 처음에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도 받았죠. 대표적인 일본의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도 받았고, 그 다음에 적자는 투자에 따른 초창기에 적자다,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마존도 적자가 되게 뭐 10년 넘게 났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쿠팡은요,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다가는 더 이상 투자금을 이렇게 유치를 못하면 자본 잠식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쿠팡이 나쁜 놈의 회사라는 거 다 접어두고, 쿠팡이 조금 양아치 같은 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저희는 이제 이커머스 본사니까 잘 알잖아요. 지금 이 미국 서부 쪽에도 저 리버사이드 쪽에 쿠팡 물류 창고가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쿠팡이 처음에 미국에 있는 해외 셀러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해외 셀러들의 한국 쪽으로 역직구하는, 수출하는 그런 거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수수료도 낮춰주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는데, 이 양아치들이 어떤 양아치 짓을 했냐면, 저희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오픈마켓과는 틀리게 쿠팡에는 물건을 올릴 때 항상 셀러가 이 물건을 얼마에 뛰어왔는지 영수증, 인보이스를 첨부해야 되는, 인보이스를 청구해야지만 물건이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들어갔습니다. 좀 이상했거든요. 아니 이게 뭘까? 나중에 밝혀졌죠. 그렇죠.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 인보이스를 조사를 해서 자기네 쿠팡에 들어와 있는 그 회사가 거래하는 그곳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물건을 자기네들이 물리창고로, 자기네들이 수수료 없이 자기네들이 물건을 보내니까 그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뒤통수 맞은 이 서부 쪽의 셀러들 정말 많아요. 양아치죠. 근데 뭐 꼭 쿠팡만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코스코도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컬크랜드 브랜드. 뭔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컬크랜드에도 그대로 카피하잖아요. 골프공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비타민, 뭐 수많은 비누, 샴푸, 가격도 싸고 좀 더 양도 많고, 뭐
하긴다즈, 아이스크림까지. 근데 먹어보면 역시 오리지널을 따라가지는 못하죠. 이러한 카피하는 행동들을 한국 마켓들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인 한국 마켓들. 그 안에 테넌트들, 셀러들이 뭐 잘 나간다 싶으면 그거를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 Z로 시작하는 끝에 N으로 끝나는 마켓 같은 경우면 옛날에 아마씨 어느 그 사장님이 들어와서 정말 힘들게 팔았는데 그게 좀 잘 나간다 싶으니까 자체 브랜드 아마씨를 앞에다 떡하게 놨더라고요. 예, 컴플레인하면 내보내더라고요. 곧 그 마켓 이제 무너집니다. 예,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나마 얼바인에서 좀 잘 됐는데 요즘 얼바인도 별로거든요. 먹을 게 있어야지 야채가 다 썩어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쿠팡은 이러한 아마존과 같은 웹 기반 클라우드 같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질 못해요. 고작 한다는 게 새벽 배송.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어떻죠? 그렇죠.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 때문에 천천히 가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본의 아니게 새벽 배송, 총알 배송의 쿠팡이 지금 저격을 당하고 있어요. 저럴 줄 알았지. 자, 쿠팡 저격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아마존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돈 되는 거는 다 합니다.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될 후반부에 보시게 될 영상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전에 2, 4분기 때도 아마존의 실적은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발표된 3분기 매출에서도 또 한 번 히트를 치게 됩니다. 또 한 번 히트를 치게 됩니다. 3분기 매출액이 961억 5천만 달러, 한화 108조 7천억 달러, 순이익이 63억 달러, 한화 7조 1200달러, 이런 실적을 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저께. 근데 이 순이익은요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른 증가 비율인데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 3배가량이 늘었대요. 대박 아닙니까? 매출액도 37%나 늘었다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다 죽을 썼는데 아마존은 되는 놈은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언컨택트 매출이 더 늘게 됐어요. 매출이 더 늘게 됐어요. 그리고 4, 4분기는 더 늘 것 같습니다. 이미 베이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 사람들이 연말 선물을 일찍 주문하고 있다. 미존을 가족 여러분, 이 얼바인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는 리테일 업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뭐 홈디포 같은 큰 자리를 차지하는. 근데 그런 큰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 문을 닫게 되면 그곳은 쉽게 들어오질 못하더라고요.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뭐 그래도 얼바인 같은 경우는 얼바인 컴퍼니라고 하는 워낙 갑질 최고의 돈 많은 뭐 회사가 대부분의 이 랜로드 이 물건들을 하고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끄떡 안 하죠. 근데 그래서 큰 빈자리들은 사실 들어오지를 못하고 비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베이비 아러스 아시죠? 토이즈 아러스, 베이비 아러스 거기에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위치는 잼보리하고 5번 프리웨이 만나는 곳인데 목선 참 좋았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됐죠. 그리고 그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밤에 아마존 프레쉬라고 땅 하고 보이는 거예요. 사인이. 저게 뭐야? 언제 들어왔지? 지난주 목요일날 그랜드 오프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퀘스천 마크 들었던 게 뭐냐면,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까운 여기 UCI의 그 아마존 그 무인 판매하는 그런 쪽도 있고요. 이 얼바인 디스트릭에 보면은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을 인수했잖아요. 그쵸? 올게닉 홀푸드 마켓 굉장히 크거든요. 홀푸드 마켓을 이미 아마존이 인수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뭐 차로 트래픽 없으면 정말 3분 거리면 오게 되는 저 아마존 프레쉬 마켓을 다시 오픈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같은 상권이니까, 워낙 크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아마존 프레쉬 마켓을 왜 오픈했지 얼바인에? 이 생각이 들었고 한번 꼭 가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오픈하는 날 가봤습니다. 가기 전에 선물 하나 받았어요. 저도 이제 아마존 프라임 멤버니까 이메일로 10% 디스카운트 쿠폰을 띵, 물론 35불 이상 사야지만. 그래서 갔죠. 자, 지금부터 보시게 될 이제 영상이 이건데, 제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놀라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랜드 오프닝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올 거라는 것도 뭐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놀랐던 건 뭐냐면 아마존 그 티셔츠를 입은 직원들이, 매장의 직원들이 바글바글해요. 손님 한 명이 한 1대3으로 붙는 것 같아요. 뭐 그랜드 오프닝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제가 일주일 있다 가봤더니 여전히 직원들이 많아요. 여전히. 한인마켓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할 일이죠. 마켓, 아마존 프레시 마켓의 젊은, 그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격 하나 할까? 아까 Z 저격해서 이제 H 한번 저격할까요? H로 시작하는 한인 마켓이 또 얼바인에 있거든요. 근데 보면 포인트 적립하는 걸 해요. 자기네 멤버십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다 H로 시작하는 마켓 이용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저 동부의 하나 뭐에서 온 마켓인데, 뭐 전두 뭐 그 사람 비자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잡아떼지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멤버십 카드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지갑에 놓고. 하지만 그 멤버십 카드를 만들면서 제 이름하고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썼던 고실에서 얼마나 그 포인트가 많겠어요. 한 번도 안 찾았었는데. 근데 결국은 제 인포메이션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 인포메이션을 찾는다라고 찾아주셨던 분들이 다 5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시더라고요. 컴퓨터 다룰 줄 못하세요. 저는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괜히 욕 안 먹으려고 보세요 안 나오죠 하는데 참 저는 기가 차더라고요. 뭐 제 그 포인트 뭐 해봤자 뭐 고작 해봤자 몇백 불밖에 더 됐겠습니까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죽었다 깨도 안 되겠구나 얘네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과일도 맛 없어요. H로 시작하는 그냥 코스코가 제일 맛있어요. 첫 번째 놀랬던 거는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켓을 하면서 불편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찝더라고요. 알렉사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마켓 처음 갈 때 내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지 몰라서 직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알렉사한테 물어보면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요. 또 하나, 우리가 마켓 나올 때 보면은 늘 캐셔 앞에 줄 서는 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절에는 앞사람과의 간격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카트에 담자마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영상이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제쳐두고 제가 좀 충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건 뭐냐면 저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3분 거리에 홀푸드 아마존 마켓과 이 아마존 프레시 마켓에 어떠한 차별화를 두었을까? 차별화가 있더라니까요. 홀푸드 마켓 같은 경우는 올게닉 중심의 좀 고가품, 조금 좀 비싸고 조금 이렇게 비싸고 아무튼 명품의 브랜드들이 다수였는데 여기는 전형적인 서민 브랜드로 깔았더라고요. 즉 그렇죠. 타겟이라든지 반스라든지 랄프 마켓이라든지 심지어 코스코, 월마트, 이 시장에 이런 마켓을 이용하는 상권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랄프스 마켓은 따라가지도 못해. 종류가 정말 다양했고 영상이 또 나옵니다. 가격, 로우 프라이스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신선했고요. 심지어 한국 사발면도 있고요. 코스코의 그 푸드코트 있잖아요. 피자.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스코 피자가요, 치즈 피자하고 페페로니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거는 다 줄여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치즈 피자도 있는데 아마존 이 피자가 1불이 더 싸더라고요. 슬라이스도 그렇고 홀 피자도 그렇고. 그리고 맛이, 종류가 더 많고 맛이 더 좋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파는 스시, 뭐 캘리포니아 롤, 무슨 롤 이렇게 한 뭐 10불, 20불 스시도 제가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일반 코스코에서 파는 그 딱딱한 찬 그 스시가 아니에요. 제가 또 이 취재 정신으로 이날 아마존 프레시 마켓을 장보고 바로 옆에 있는 코스코를 가봤거든요. 와, 썰렁하더라고요. 썰렁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독한 것들, 돈 되는 거는 다 하구나. 정말 돈 되는 거는 다 긁어 모으는구나. 정말 다. 그러면서 또 장보고 나올 때 또 쿠폰을 주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 녹색 쿠폰을 또 주는 거예요.
다음에 와서 장 볼 때 또 쓰라고. 그러면 결국 엄청나게 저렴하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마존의 영상을 시리즈로 계속 만들고 있는 가운데에서 직접 방문해 본 아마존 프레쉬 마켓 얼바인 지점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돈이 되는 거면 이 잡듯이 다 긁어 모으는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이 불경기에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피곤해 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간지러워 하는지를 정확하게 찝는구나. 최저 가격에 좋은 상품에 정말 마켓에서의 신속한, 그걸 뭐라 그래요? 기다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다 해결해 버리는. 그렇게 지금 나오면서 이제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때 계산하는 카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했는데 조금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쿠폰에. 근데 결국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한인마켓 같으면 어림도 없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 리스크가 가장 적고 가장 추천해줄 종목 하나만 정해주십시오. 저는 아마존을 택하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존 너무 3,000불, 한 주에 3,000불 이상인데 못 사요 하는 분들, 저는 차라리 돈을 모아서 사라고 하고 싶어요. 한 주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보다는 아마존 주식을 하나씩 사서 주세요. 지금 3,000불이 넘는 금액이 비싼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존은 10배, 100배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포텐셜을 저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액면 분할하면 사야지라고 기다리는 분들 당분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면 분할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오늘은 좀 이렇게 주저리 좀 사설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저는 아마존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존이 딱 주가 1,000불이 될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거든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00불이나 되냐. 근데 그렇게 미쳤지 않은 사람들, 지금 아마존에 3,000불이 넘는 이 주식이 된 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때 안 사두고 내가 지금 바보였지. 그런 후회를 또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아마존 주식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취재한 아마존 프레쉬 영상 이어집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얼바인에 새로 오픈한 아마존 프레쉬의 밖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이날 그랜드 오프닝하는 모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밖에서 저 직원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 또 보고 있죠. 뒤에 프레쉬라고 있는 티셔츠가 아마존 직원이거든요. 옆에가 5번 프리웨이 모습이고요. 위치도 정말 좋은 곳에 차지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타겟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각종 학용품, 다이소 다 죽었습니다. 다양하고 최저가고 물, 제가 좋아하는 각종 브랜드의 물, 정말 맛있는 물, 비싸 물, 맛있는 물 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오픈이 잠깐 지나갔죠. 식사할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바로 이 카트입니다. 물건을 담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한쪽 코너에는 아마존 자체 브랜드인 아마존의 알렉사를 비롯해서 에코, 다양한 제품들이 직접 사고 시연할 수 있는 너 아니야 돼 있고요. 식료품 코너, 그리고 왼쪽이 그렇죠, 피자, 각종 그로서리,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찾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 말씀드린 슬라이스 피자인데요, 코스코보다 맛있습니다. 코스코보다 맛있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렉사.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농심 사발면도 보이네요. 하지만 한국 마켓보다 벌크로 사는 거면 조금 비싸죠. 아마존에서 산 물건을 리턴하고 픽업하는 코너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아마존 카트입니다. 과일도 굉장히 신선하고요. 코스코에 저 고객들을 그대로 데려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